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풍수지리 연구가 박무승입니다. 네, 아침 일찍에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은요, 항상 풍수 얘기, 상담도 하고, 그 어느 분은 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박 선생님 강의는 1억을 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서운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10억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억이라니까 저 서운하죠. 네, 오늘 여러분들은 1억 원짜리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억 원짜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문제 풍수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계의 모든 문제가 풍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풍수예요. 풍수가 이렇게 잘된 분은 풍수가 좋아서 잘된 거고, 나라도 잘못된 거는 풍수가 나빠서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정말 오늘 우리 한 회장님이 제가 뵌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좀 말씀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 지금까지 한 거 이상으로 오늘 최고의 연구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운명, 그죠? 흥망성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이걸 풍수학적으로 풀어서 또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좀, 역사와 풍수가 전해온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잖아요. 맞죠? 네. 5,000년 역사에 1960년까지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67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맞죠? 꼴찌로 두 번째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5,000년 동안 어렵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게 된 그 원인이 풍수였습니다. 저도 그때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5살 때까지, 여러분 그 버즘 아시죠? 버즘. 못 먹어서 이렇게 영양실조로다가 하얗게 피는 거. 제가 15살 때까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5,000년 동안 비참하게 사는 그 원인이 풍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61년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40년간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국민소득 몇 달러입니까? 35,000달러죠. 35,00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은 67달러에서 35,000달러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500배. 맞습니다. 500배예요. 우리나라가 500배 발전했어요. 61년부터 40년간.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게 풍수지리였었어요. 풍수지리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2003년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2003년도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서 23년 됐지 않습니까? 23년 만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라가 민망스럽게도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풍수지리학 때문에 그래요. 이게 풍수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저는 이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0만 불, 앞으로 30만 불 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연구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안 보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30만 불 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연구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거 두 번째 시간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 원리와 과정과 결론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구로구 CEO 분들이 이렇게 좀 오셨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으시고 저것도 여러분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이거죠. 자, 세계 문제까지 어떻게 풍수가 답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원인은 다 풍수의 원인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도 당연히 풍수예요. 그러면 우리 세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면적으로 보면은 세계 평화를 해야 돼요. 전쟁을 예방해야 돼요. 인간사 세상사가 아름다워야 돼요.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과제입니다. 인류의 과제.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 지금 대한민국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다른 나라까지 세계 평화까지 책임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그 원료가 지금 그 많은 그 엄청난 세계 평화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원료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밥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쌀이 우리나라만 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 원료가 그렇게 세계 평화까지 할 수 있는 원료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이걸 개발해서 세계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은 책임이 없어. 대통령도, 정치인도, 어떤 학자도, 종교도, 철학자도, 도인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 이 풍수지리학이에요. 바로 그게. 풍수라는 게 뭐냐면요. 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 자연의 음기와 양기, 우주의 기를 활용하는 게 자연입니다. 그러면은 풍수인데요. 그럼 이 자연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게 다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 그러면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어요. 우리 전 세계의 책임은 이제 저한테 있는 거죠. 이걸 최초로 밝혀낸 사람은 저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은 아무 책임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박무승이가, 정말, 얼마나 제가 이게 연구를 하고 황당하지만, 저한테 이게 제가 이 뜻을 못 펼치면은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정말 암흑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냐? 100%입니다. 100% 지금 많은 얘기를 한 것을 우리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책임을 성공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세상이 원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제가 연구한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맛있다, 이게 보약이다, 그러다가 들어요? 내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인류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풍수학자라고 그래서 저는 뭐 좌청력 우백호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론. 이렇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게 자연 공부입니다. 자연 공부. 그래서 풍수지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성공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이 제가 이 풍수를 연구하고요. 위대한 민족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너무너무 우리 민족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000년 역사에 지금까지요. 그런 많은 예언, 그 중요한 예언이 5,000년부터 다 해놨습니다. 이 예언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다 숨겨놨어요. 어디에 숨겨 있느냐? 불경, 성경, 팔만대장경, 또 정감록, 격압누록 이런 곳에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방대한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풍수를 연구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하, 그때의 이런 예언은 이게 이런 말이었었구나.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였었구나. 이렇게 답이 딱딱 맞춰진 거예요. 다 맞춰지다 보니까 야, 그때 5,000년 전부터 어떻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 참 물론 이제 답은 내가 풀었죠. 어떻게 해서 해결됐다는 거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제가 참 위대한 민족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진사 송인출 오미 낙당당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게 격압누록 500년 전 격압누록 예언서에 있는 거야. 진사 송인출 오미 낙당당. 이게 뭐냐? 진사 2024, 2025년도가 진4년이잖아요. 이때 성현이 출현한다. 성현이 누구야? 인류가 지금 나타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정도령입니다. 이 정도령이라는 분은요, 성씨 정치가 아니고 본래는 바를 정자가 맞습니다. 옳은 말, 진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도령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밝혀내는 사람이 2024, 2025년도에 나타난다. 그리고 오미 낙당당 그랬어요. 낙당, 오미 낙당당. 그러면 26년, 27년이 오미년이잖아요. 올해가 병원년이잖아요. 이때가 되면 집집마다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세계가 다 즐거운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 그 예언에 보면 이제 올해에 병원년에 여러분 병원년이 올해 들었으면서 무슨 얘기 많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 올해는 불기운이 있는 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네, 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걸 풍수학적으로 음양오행적으로 이걸 딱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주의 기와 지구의 기가 스파크가 되는 해예요. 무슨 말이냐? 우주와 지구의 기가 스파크가 된다는 건 엄청난 좋은 진리가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가 있어요. 그죠? 남자, 여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이 음양 관계죠. 자, 음양 관계인데 남녀만 있으면은 그냥 음양 관계예요. 남자, 여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남자, 여자가 스파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스파크가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자식을 낳을 수 있듯이 이 불이 왜 들어왔어요? 이 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 스파크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나 모든 그 이치는 모두 음양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와 지구가 스파크를 일으킴으로써 우주의 이 지구에 진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것이 이제 제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세상이 다 이롭게 평화롭게 산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뭐라고 예언되느냐면은 만국활계 남조선 지상선국 조선아. 이거 뭐냐? 남쪽 북쪽이 아니고 남쪽 이 한국에서 이 진리를 밝혀내서 세계가 다 같이 잘 살게 된다. 이런 예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언을 제가 다 풀어낸 거예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이런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 답을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퀴즈로요. 그리고 퀴즈로 내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54년도에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평택 사람이고요. 이 풍수, 전수받는 풍수가 뭐냐면 신한계 무령설입니다. 이 뜻이 뭐냐?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본다라는 풍수의 뜻이고요. 본 풍수지리학은 1100년 전이니까 신라 말기입니다. 신라 말기에 도선국사가 시조십니다.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가 돼서 제가 34대 전승자입니다. 도선국사 34대 전수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43년간 제가 30살에 풍수에 입문해가지고요. 43년간 저는 이 풍수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도 잠자는 시간 빼놓고 큰 풍수만 연구했어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얼마나 결혼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갔어요. 근데 잘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살림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거 연구 못합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까지도 저는 풍수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연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저는요 그때도요 간다 그랬을 적에 참 반가웠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제가 이런 많은 얘기를 하게 됐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제가 43년 동안 이 책을 3가지를 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천년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책을 썼어요. 저는 30년 전에 이미 세계 평화 연구가 끝났습니다. 본풍수지리학으로 우리 세계를 아우르고 세계가 평화롭게 살고 모든 문제에 다 풍수의 영향이 있다는 걸 밝혀내고 그때 이미 30년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겁니다. 왜 천년만이냐? 도선국사 풍수가 이제 1000년이 됐기 때문에 1000년만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석가공자 예술을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 이게 저 2021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나가고 나서 각 종파에서 아주 참 보통 제가 시달림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넘는다 그러느냐, 어떻게 넘었다 그러느냐, 공자 예술을 어떻게 넘었다 그러느냐. 그 사람 말로는 말이 되죠. 응? 감히 어떻게 넘었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설하고 모욕 주고 뭐 협박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3대 성인이 세상을 살렸습니까? 했습니까? 못 살렸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전 세계에는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해요. 지구촌이 싸움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맞죠? 세계 평화가 인류가 한 번이나 된 적 있어요? 없습니다. 3대 성인이 이건 못 살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까지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불과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모두 불행, 고통, 비참하게 살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3대 성인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수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풍수가 뭐냐? 대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대자연의 기, 대자연의 위력, 대자연의 이치, 원리, 이것을 활용해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자, 스승보다 제자가 더 위대하고 훌륭하면 스승님이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자식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면 부모님은 더 행복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신들의 스승님이 지금 하늘의 영혼이 이 사실을 보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실 텐데 왜 이유가 많으냐? 당신들의 스승도 그런데 당신들이 왜 불만이냐? 그 다음에 이 풍수학은 자연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의 위력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 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다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데 왜 억울하냐 말이죠. 그 뒤로 제가 이 시비가 안 걸려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자, 이런 책을 제가 썼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지난 12월 달입니다. 이것이 한국 풍수다. 43년간 연구한 거를 이 책에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뭐 원리, 과정, 결론, 뭐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세계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 평화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세계 평화는요, 그렇게 싸움하고 전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악을 낳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세계에 적이 많아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평화가 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 손자병법이잖아요. 맞죠?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 뭐야? 내가 쉽게 이기는 방법. 전쟁에서 피 안 흘리고 이기는 방법. 뭐든지 자기 그 재주로, 꾀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 손자병법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승리하고 성공했지만 지는 사람 있잖아요. 패자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전쟁에 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살상이 되고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 본인은 성공해가지고 해서 세계 평화를 한다고 하자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합니까? 감정이 지금 복받쳐 있는데 세계 평화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 이 자연의 원리라는 것은, 자연의 위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게 누구든지 만족해. 첫째는 만족하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연 활용법은 세계 누구라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남을 넘보고 남을 탐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자연 활용법이라는 것은 바로, 자, 전쟁을 해서 내가 그쪽 그 5개를 뺏는다 하면은 대자연 활용법은요, 전쟁 안 하고 10개를 받을 수 있어요. 1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알면은 왜 전쟁을 합니까? 내가 평화롭게 사는, 만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한테 이 책에다 제안했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그거 정말 맞습니다. 트럼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은 오셔가지고 저 점심도 사주고 가셨어요. 너무 고맙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열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제 그 때가 됐나 보다. 이러고 점심을 사주고 가신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가져야 세계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선조들이 예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격암누락에 예언서에 뭐라고 했냐면, 그 때가 되면 2026년이죠. 오미 낙당당했으니까 그 때가 되면은 서쪽의 큰 나라하고 같이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풀어보면 그 서쪽의 큰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잖아. 현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그죠? 저는 트럼프한테 제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12화 때 그 트럼프가 이 유엔이 세계평화기구인데 유엔에서 세계평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별도로 세계평화위원회를 창설을 해가지고 지난 열흘 전에 첫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알면은 이 연구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평화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하고 저하고 발표만 하면 돼요. 세계 평화 선포식만 하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누구를 하나 끼워주느냐 마느냐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공로가 또 있으신 분들은 2분 내지 3분을 더해서 트럼프가 하고 이제 같이 세계 평화 선포식 할 적에 같이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한국 풍수다에는 전 많은 이게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까 무엇 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걸 퀴즈를 내린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 퀴즈 나갑니다. 자,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가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전 세계에, 여러분도 물론 같이 말하죠. 고등학교 이상만 돼도 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이걸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되느냐 안 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나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돈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리죠. 우리 동양 철학에도 재색명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재물 있으면 색도 사고 명예도 사고 학문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돈의 원리입니다. 돈의 원리. 자, 다음 분. 건강해야죠. 당연히 건강해야 됩니다. 네. 건강의 원리입니다. 또. 네? 손 들고. 운 아닙니까? 운. 맞습니다. 운입니다.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박수. 저는 43년간 연구해가지고 운을 밝혀냈는데 금방 알게 되셨네요. 맞습니다. 운입니다. 운. 운명입니다. 이 운명, 운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지금 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요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운 때문에 이렇게 돼요. 운. 예로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운 7기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보니까 운 7이 아니에요. 운 9.8입니다. 98%가 운입니다. 운의 그 위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2%입니다. 그러니까 9.8이 운이 9.8, 기가 2%. 기가 뭡니까? 이게 재주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재주. 이게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은 플러스가 돼요. 운이 저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오니까 이거는 플러스야. 노력은 플러스예요. 그런데 운이라는 건 뭐냐? 알파입니다. 운은 알파예요. 알파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도 다 알파 아닙니까? 운이 좋으면 그렇게 알파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196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못 살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자 40년 만에 35,000달러가 됐다?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국운입니다. 국운. 그때부터 국운이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운이라는 게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40년 만에 500배. 예? 운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세상 모든 것은 다 운이 자원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강의가 시원찮은가 어째 재밌어요? 쇼킹하죠? 아마 이런 얘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1억짜리 강의는 됩니다 하고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1억짜리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도 별로 반응이 없어. 재미없어. 자, 운을 밝혀냈으니까 이제 세상은요 다 이제 원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 운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운이 어떻게 갖게 할 수 있나? 운이 어떻게 발생하나? 이게 궁금하시죠? 그죠? 그럼 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세계는 2%밖에 대자연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만 대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엄청난 발전하는 거예요. 10%라고 하면 2%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럼 뭐야? 전부 다 제가 보는 거는 제 가짜 세상이었어요. 진리라는 것도 가짜였었고, 부를 형성하는 것도 다 가짜였었고, 모두 보니까 가짜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을 활용해서 앞으로 98%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자연은 뭐예요? 무궁합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한대가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무한대로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지금요 이 제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는 지금까지 생활에 필요하고 발전을 해서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죠? 인류는 많은 개발을 했어요. 이건 뭐냐? 이제 개발은 다 끝났어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로봇가 다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이 개발 때문에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그래도 유지하고 살았는데 개발할 게 없어. 그러면 뭐야? 개발할 게 없으면 이제 이 세상은요,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돼야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풍수지리학에 다 있는 거예요. 개발이 끝나는데 뭘 해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거 발표 안 되면은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은 그럼 어떻게 발생되느냐? 세 가지에서 발생됩니다. 세 가지. 여기 형상 및 음기와 양기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형상이라는 거, 형상. 만물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이란 뭐예요? 어떤 물체를 봤을 때에 그 물체를 보고 내가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그 느낌을 가지면 그게 풍수예요. 나쁜 느낌을 가지면 나쁜 풍수예요. 자, 제가 여기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느낄 수 있게 저하고 제 얘기가 잘 이해하시고 긍정하시고 저 사람 중요한 얘기 한다. 그리고 저 사람 인상이 어떻구나. 이런 좋은 느낌을 가지면 저하고 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이게 풍수예요. 그러면 기가 안 통하면 저하고 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나쁜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풍수라는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두 가지가 있죠. 유동성이 있는 게 있고 고정되어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죠? 유동성이 있는 거는 오늘 제가 저를 보시고 헤어지면 이 순간만 느끼잖아요. 이건 유동성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풍수는 뭐냐? 자연의 이치, 자연의 형상, 자연의 형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터나 조상 묘지나 이 주변에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그 고정되는 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가령 자, 조상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의 묘가 있는데 여기에 부자 되는 형상이 있고 정치를 하는 형상이 있고 학자가 되는 형상이 있고 다 형상마다 다르거든요. 그 형상이 있으면은 그 형상의 기를 받아서 자손에게 그 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지에 따라서 학자도 정치가도 부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기라고 그랬어요. 음기. 음기 뭐야? 조상의 음덕을 음기라고 그래요. 자,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이나 화장하잖아요. 그럼 매장하면 어디다 합니까? 땅속에 하죠. 땅속에는 각 지질이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 그죠? 6가지 지질이 있습니다. 그 지질에 매장된 유해가 그 지질에 따라서 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가. 온열이면 온기, 화열이면 화기, 습열이면 습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내장된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관하는 겁니다. 기가. 그래서 자손에게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와 형상의 기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손에게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영향으로 누구나가 각자 90% 이상 결정됩니다. 운명이. 조상 묘가 좋으면 좋은 운명, 나쁘면 나쁜 운명. 그 형상과 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풍수지리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운명. 왜 개인의 운명이냐? 기가 직계하고만 통과됩니다. 직계하고만. 평생을 해도 기가 안 통해요. 누구라도 기가 안 통해. 직계는 뭐야? 고조, 증조, 조부, 부모, 나, 자식. 이게 직계잖아요. 직계하고만 기가 통합니다. 다른 데는 영향 안 받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학으로 그때 당시에 증명을 못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못 풀어서 그래요. 이런 사실을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는 것을 제가 1994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풍수지리 허화실 편에서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과한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인류 최초 풍수를 근원적인 것을 과학으로 증명한 사람이 접니다. 그게 32년 됐어요. SBS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기. 그 양기라는 뭐냐? 양택, 집터. 이 집터에 의해서 공동체. 내 집은 우리 가족. 또 기업은 기업터. 나라에는 어디? 나라에는 어디? 회장님, 공동체 운영 나라는 어디예요? 그렇죠. 수도. 대통령실입니다. 네. 나라에는 대통령실에 따라서 그 단체가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양택에 따라서 그 예로부터 양택, 뭐 부자터, 뭐 명당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양택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양택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보다 재물을 터득하게, 재물을 많이 갖게 하는 게 양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가 되는 거예요. 명당만큼 부를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제가 10대 재벌을 벌써 한 15년 이상 됐어요. 주간 조선에서 기자가 저를 보고 우리나라 재벌들 한번 가보시려냐고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좋다고 아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다 들어다니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어느 기업에는 어떻게 된다 이걸 가 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감정 이틀 끝나고 저녁을 먹어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예요. 제가 명랑이라고 한 만큼 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순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양태기를 보면은 그 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양택이. 그러니까 음택으로 해서 내 운명이 좋으면 양택도 좋게 갑니다. 우연하게 그래도. 그래서 이 양택이라는 건 공동체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전 세계에도 음기, 양기가 있죠. 형상 있죠. 그럼 뭐야? 이 대자연 활용법, 풍수지리학은요, 전 세계에 똑같이 영향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뭐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뭐만 하면 돼? 대통령실만 명당으로 하면은 그 나라가 다 발전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틀려.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틀려요. 대통령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흥망성쇠 운명에 대통령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틀려요. 이것까지 제가 밝혀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도 한 번도 없고 이거 뭐 잘했어요. 너무 심취해서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감사하죠.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건 누구라도 밝힐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운의 영향이라는 게 95%다. 네? 네. 우리가 아까 2%라고 했는데 내가 5%라고 그냥 해주는 거야. 너무 좀 저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운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 국운이죠. 우리 5,300만을 대표하는 게 국운입니다. 그러니까 국운이 좋으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국운이 안 좋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면 국민들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운입니다. 국운. 지금 우리 지역이고 뭐 지금 국민이 지금 어렵거든. 이게 바로 우리 국운이 현재 2003년도에 정확히 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문명은 풍수학이 결정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제가 국민소득 우리나라 30만 불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운명은 서울 중심의 청계천에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거 풍수학에 대한 그 사전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국어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 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찾으면 나와요. 이게 뭐냐?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향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사, 세상사가 모두 다 뭐예요?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잖아요. 이게 풍수의 영향이라는 그것이 국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을.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는 풍수지리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 화복을 연결해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서울 청계천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우리나라 60년까지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우리나라 국운이 깨져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던 거고, 58년도부터 61년 3년 동안에 청계천을 복귀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덮었어요. 덮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 청계천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흥망성쇠를 결정하느냐? 청계천은요, 사람의 배 위치입니다. 배. 사람의 머리가 어디냐? 인왕산입니다. 이게 풍수용어는 현무라고 그래요. 현무.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게 좌청령 왼팔입니다. 오른팔이 남산입니다. 이거 우백호입니다. 자,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죠. 이게 다리 형상입니다.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 동아일보 앞에, 여기에 사람의 명치입니다. 이 명치서부터 중랑천까지가 이게 배 위치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 풍수용어로는 와인 형상이라고 그래요. 와인. 사람이 누워있다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배를 가려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네? 아, 재미없어. 죽어요. 죽잖아요. 네. 죽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느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이죠. 한마디로 서울이 잘 되면 대한민국 잘 되는 거예요. 서울이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계천을 갈라놓으면 사람의 배를 가는 것 같아서 사람이 죽듯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961년도에 청계천을 복귀하고 우리나라가 40년간 국운이 융성해서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35,000달러가 됐잖아요. 500배 발전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청계천을 또 갈라놨어요. 이명박 서울시장님. 이거 갈라놓고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23년 됐어요. 자, 제가 이걸 갈라놓은 걸 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60년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걸 알잖아요. 누가 이걸 알아볼 사람이 있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기자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나가는데도 아무 국민의 반응이 없어. 저 미친놈 같으니 대한민국 왜 망해? 그때 저를 보고 비난해버렸어요. 왜 망하느냐? 망한 것을 왜 하느냐 이거야. 제가 답답해가지고 17대 국회의원 대구 곽성문 의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작년에 암 수술했는데 지금 치료 중입니다. 곽성문 의원에서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도선국사 후계자로서 이거 나는 국민이 알 권리이기 때문에 나는 밝혀야 되겠다. 나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 해주세요. 다 읽어보더니 맞나요? 그럼 해야죠. 그분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2007년도에 가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망하는 원인이 이렇다. 과정이 이렇고 결론이 이렇다. 나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국회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우리 국민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자, 그 후에 저 혼자 애달아가지고 야, 이거 나라가 빨리 보통 일 아닌데 지금까지요. 제가 유튜브 한 1000여회도 저도 찍었어요. 요즘 안 하는데 1000여 찍고 강의 다니고 책도 내고 방송 나가고 신문에 제가 신문에 300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고지 듣겠어요? 제가 300번 신문에 나왔어요. 그 원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나와요.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300번 나오고 이런데 거의가 무슨 얘기냐, 나라 청계천 때문에 망한다 소리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못 알아보니까 저는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저 기자님이 유튜브 기자님 오셨는데요. 한 5년, 10년 초에 매년 유튜브 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제가 했어요. 그때도 맨날 청계천 때문에 나라 망한다 소리 한 거예요. 매번.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저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거, 아까 몸이 낙단가 때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이제 된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올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역사가 증명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1100년 만에 제가 완벽하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 30만 불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계천을 과거와 같이 또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개를 가면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덮지가 않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제가 유튜브에 8년 전에 이 얘기를 그냥 애달게 하니까 영국의 우리 교민이 이걸 늘 보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청계천 비버 풍수 무궁화 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만간 나갈 테니까 그 말씀을 하시죠. 왔어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그러느냐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자, 청계천이 넓이가 50m입니다. 평균. 그리고 길이가 6km예요. 여기다가 투명 유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투명 유리를 넣으면 투명 유리는 사람 지나가고 안 깨진대. 차가 지나가도 안 깨진대. 그러면 투명 유리니까 밑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이 3층을 복층을 올린다는 거예요. 복층. 3층을 복층을 올려가지고 이걸 뭐를 쓰느냐? 세계 명품관 박물관을 분양한다는 겁니다. 이 청계천에
분양을 3개 해가지고 세계 명품관과 박물관을 하게 되면은 세계 관광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가만 내면 국제 자금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고, 이거 공사하기 시작하면 바로 공사비도 금방 회수가 되고, 세계 이 관광지가 되면 우리나라는요 엄청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이거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시민들하고 해보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 이상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청계천 6km를 3.6km를 외곽, 그러니까 도시 도시 환경 뭐 이런 전문가들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계에 다니면서 외곽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색 없이 세계 관광지로 만들면은 이것이 구분이 융성하게 되고 다시 관광지가 돼서 세계 수입, 이런 것이 엄청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걸 기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시작은 몇 사람에서 하는 거지만 이걸 이제 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공사하겠다는 사람, 투자하겠다는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면 돼요, 이것도. 그리고 서울시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다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50년 쓰고 기부 체납한다. 서울시에다가 반납하겠다. 서울시에서 안아줄 리가 없죠. 서울시에서 돈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관광지를 만들어서 50년 있다가 우리가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서울시장은요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분을 형성시키고 세계 관광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만 불이 되느냐? 답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60년도에 70달러에서 500배 발전했잖아요. 그럼 지금 3만 5천, 3만 달러를 보고 30만이면 몇 배예요? 네? 그럼요, 10배예요. 10배 발전하는 거는요, 500배도 발전하는데 10배 발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30만 불 돼야 안 돼요. 이 얘기 들어보면, 뭐 과학적인 수치고, 이미 역사가 그렇게 됐고, 운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거는. 단 한마디도 저는, 근거 없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는 책임을 진다라고 늘 말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거를 우리 식사 끝나고 여기서 다시 이거 참여하실 분들은 또 토론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서 부와 명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이게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다 기록이 됐어요. 이미 저는 다 해놨어요. 그럼 앞으로 수백 년이 가더라도 이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그때에 그 개발하려고 할 적에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다 기록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요 어려울 게 없어요. 전 세계 누구라도 대자연환경법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미국, 그러니까 양택을 명당에 쓴 만큼 발전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는요, 그 나라 청와대가 흉터예요. 가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일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이 왜 발전했느냐? 가장 풍수를 잘 활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세계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옛날부터 화장 문화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니까 자손에게 해와 득이 없어요.
그럼 뭐야? 양택만 길지로 명당에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양택을 남쪽 방향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전한 거예요. 일본이 인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한 원인이 풍수였는데요. 제가 2021년도에 석가공자 예술을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라고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일본에서 보고 일본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일본에서 이 책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나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일본에 최고라는 데를 세 군데가 나서 풍수 감평을 해가지고 그 책에다 내자 그래요. 좋지요. 그럼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길래, 그거는 뭐 가장 그 나라의 문명의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일본에는 황실 있잖아요. 그 황실, 총리실, 국회의사당 세 군데 가서 보겠다. 3년 전에 제가 일본 가서 세 군데를 봤습니다. 보고 그 감평을 다 한 결과를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왜냐? 일본이 지금 대발전하는 게 풍수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리실 있잖아요. 자, 100으로 봤을 때 영향받는 것이 그 나라 영향받는 게 황실이 40%, 총리실 국회의사당이 30%, 그래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실은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총리실이 이게 망한 터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 망한 터에서 어째 이렇게 일본이 발전했는가?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망한 터다. 총리실은 빨리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좋지 않아요. 흉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딱 맞습니다 이거야. 왜요? 28년 전에 현재 이 총리실을 28년 전에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가면 일본에는 일본에서는 아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에도 풍수가들이 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나라는 뭐 청와대가 어떻고 국세는 맨날 풍수가 어떻다 그러잖아요. 일본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네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 풍수, 실내 풍수 맨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나가게 되면 일본 정부에서 선생님 초대할 겁니다. 일본의 명당 잡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일본에 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활동을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 역학적으로 살아야면요, 제가 말한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그 역학조사를 해보면 흥망성쇠, 길흉화복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풍수학이라는 거는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인류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세계 어디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제가 할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일은 이걸 세계화시키고 우리가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라 잘 살게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국가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식사 끝나고 이제 이런 것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AI 제가 연구한 게 도대체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 하고 AI한테 답 질문했어요. 자료 나눠드린 대로 있죠? AI 그 답이 있죠? 그거예요, 답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AI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느냐? 경 단위를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태 단위가 된다는 이 가치가 계산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죠. 경이 몇 개 있어야, 조가 몇 개 있어야 경이 되는 거예요? 10,000개. 10,000개요? 10만 개 아니에요? 10,000개. 10,000개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조가 10,000개 있어야 경단이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조단위만 쓰고 있죠. 경단위 안 쓰고 있습니다. 경단위 쓰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데만 지금 뭐 경단위 쓰고 있어요. 그럼 조가 10,000개 있어야 경단인다. 그러면 경이 10,000개가 있어야 해단이 되는 거죠. 네. 어? 우리는 경단위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해단위가 계산으로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연구를 제가 한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질문도 드리고 할 건데요. 전문가 얘기는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궁금한 걸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써봐요.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류 과학자들이 우주와 지구가 발생된 원리를 알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연구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우주와 지구가 발생된 그 원리를 인류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양자라는 뭐냐? 최소 단위입니다. 헤아릴 양자, 아들 양자,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그러는 거고, 물리학은 뭐야? 과정. 그 이치를 말하는 게 물리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라는 게 뭐냐? 원자, 전자, 미립자. 원자, 전자, 미립자가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돼서 폭파가 돼가지고 우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닌데, 왜냐? 원자, 전자, 이 양자를 발생한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자, 전자, 미립자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저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기라는 거예요. 기. 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기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음기와 양기라는 것이 빅뱅이 돼가지고 137억 년 전에 우주와 지구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먼저 발생하고 46억 전에 지구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맞아요. 동시에 발생이 맞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하늘에는 그 후에 오성, 목성, 금성, 토성, 수성, 화성, 오성이 발생하고 지구에는 뭐가 있었느냐? 오행, 목화, 금수, 토. 이 오행 이름이 뭐야?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5가지 종류로 되니 오행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 다음에 오행이 발생해가지고 오행이 발생된 이후에 이제 모든 물질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물질이? 뭐 식물부터 발생했겠죠. 식물, 곤충, 뭐 동물, 최후에 인간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인간이 발생된 그 원리, 그 과정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인류가 지금요, 인간이 발생된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뭐 하나님의 탄생,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탄생시켰으면 탄생시킬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학적인 논리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요만한 그 미생물에서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밝혀보니까 인간이 발생된 그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생했구나. 그런데 자, 그러면 우주와 지구가 이제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돼서 동시에 발생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의 우리나라 중심이에요. 중심 23.5도.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요
우주와 지구의 기가 통관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중심. 그러니까 뭐냐? 하늘에서 내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내린, 우리나라만 우주와 지구의 기가 통관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땅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은 뭐야? 천선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천선민족이고 개천이 있죠. 개천절. 예? 개천절이 왜 생겨서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개천절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늘에서 내린 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그 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간이 발생된 거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 옛날에 이 지구의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 전 세계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우리나라가 이 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이 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개발해서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부모의 나라니까. 부모. 다른 나라는 다 자식이에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가 부모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또 싫어되니까 그런 말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하나하나 제 연구가 펼쳐지면 그때 가면 그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제가 이거 밝히고 나서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내린 땅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또 선의들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저거하고 해인금척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해인금척.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5,000년 전에 단군 때부터 내려온 예언입니다. 해인금척을 찾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해인금척이 뭐냐? 바다해 도장인 세금 자척. 이 뜻이 뭐냐면 일체를 깨달아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일체를 깨달아야 이 해인금척이라는 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일체를 깨달은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일체를 깨달은 거예요. 미래 인간의 5만 년까지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일체를 깨달아야 알 수. 그래서 해인금척을 찾아라 그러는데 결국은 해인금척을 찾은 겁니다. 박수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말이 해인금척입니다. 이것을 5,000년을 내려오는데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 수가 없죠. 풍수를 완벽하게 일체를 깨달아야 이 말을 안 거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난 척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했다는 거, 세계평화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여기 끝에 제가 이거 한 말씀 더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출생했다고 그랬죠. 기가 막힌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풍수연구원에서 산명, 지명 있잖아요, 전국에.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산명, 지명대로 그 지역이 발전 여부가 결정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령 실례로 영종도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라는 지명이 뭐예요? 길령자 높을 정자입니다. 영종도. 이거 뭐야? 높고 길다. 이거 뭘 뜻하는 거죠? 후손들의 이런 그 뜨고 내리는 그 비행기장이 들어선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영종도가 세계 국제적인 비행기장을 됐잖아요. 또 청주에 가보면은 비상리 비하리가 있어요. 뜨고 내린다는 거죠. 거기에 비행기장이 생겼잖아요. 청주 비행기장이. 이와 같이 이 산명과 지명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에서 태어났으니까 도대체 평택이라는 지명을 왜 정했을까 하고 제가 역사를 한번 평택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940년 전이면은요 도선국사 그 무렵입니다. 지명이 그때 평택으로 바뀌었어요. 본래는 팽성현으로 됐어요. 팽성현. 팽성현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저 현재 K6 지금 현재 미군 부대가 평택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팽성현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940년대 평택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뜻을 보니까 들에 못이 많아서 평택이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들에 못이 많아서 평택이라고 했다면 그 한자가 들평자를 써야 합당합니다. 맞죠? 흑토변의 평화평자 들평자를 해야 평택이라는 그 의미가 맞는 건데 평화평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숨겨놓은 지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역사를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평택에 배다리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배다리에 비가 있는데 비석이 있는데 세계평화 발상지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평택이 세계평화 발상지가 된다는 걸 1100년 전에 이미 평택 지명을 바꾸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에서 출생했고 도선국사 품수를 전수받아가지고 지금 세계평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요 이치적으로나 모두를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뭐냐, 제가 5년 전에 뉴스를 우연히 들었는데 지금 평화기구 UN 본부가 뉴욕에 있잖아요. 그런데 뉴욕에서 이걸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국 이 5개국에서 대충 본격적으로 회의를 게 아니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코리아로 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일본, 또 미국 또 이런 상임이사국에서 이런 의견이 대충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요때에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준비가 뭐냐, UN 본부에다가 이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했다. 그럼 UN 본부 일이 대한민국으로 와야 된다.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UN 본부를 제가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됩니다. 제가 그래서 평택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도선국사 후계자로서 할 역할은 다 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드린 거 하고 오늘 들은 얘기하고 뭐 궁금한 거 또 어떻게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강의 내용 중에 오늘 95%는 운이고 네. 6%만 노력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표면적으로 만약에 청소년한테 얘기했을 때는 나의 운이 없어서 뭐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이 모두 모여서 큰 하나의 거시적인 형성이 되는데 개개인의 운명을 개발하고 개척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말 있죠. 팔자 소관이다. 팔자를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팔자를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이걸 연구해서으로서 앞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음기와 양기. 조상의 음덕이나 내가 살고 있는 양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운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게 세계화가 되면 인간 기초문이 됩니다. 인간 기초문이 뭐냐?
누구나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게 인간 기초론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 고등학교 이상 이 교과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알게 돼요. 우리 뭐 부와 명예가 이게 아니라 도덕, 윤리, 질서 이런 모든 것을 지키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 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만들어서야 또 청소년들이 또 오해를 안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질문하세요. 없어요? 예. 네, 회장님. 저는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뭐 운체조모, 네. 9.8, 네. 2%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박석부장님도 무슨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평상시에 운칠 복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상. 운이 7개고 복이 3개다. 내가 노력한 거는 그건 기본 양념이고, 네? 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복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지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한민국이 중심지고, 특히 이제 서울에서도 이 중심지가 보면 강남을 보면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쪽이 특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가 위치하는 쪽이 서남권이거든요. 네. 구로, 근천, 관악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쉽게 말하면 집값도 싸고 또 여기가 지금 우리 지상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계속 발전하면서도 지금 이제 저는 뭔가 길을 막아서 구로가 네. 좀 많이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 구로구가 발전하려면은 구로구청이 명당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구도, 어느 지방자치대도 그 지방 발전하려면 그 자리가 명당해야 됩니다. 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택이요. 지금 현재 청사가 대명당입니다. 이것을 저희 선생님이 정해줬어요. 이 명당을 활용하면서 한 40년 됐습니다. 평택이 대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자치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있는 곳에 가서 보면은 그 지방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로구의 발전은 구로구청이 얼마만큼 길지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너무 서운한데요? 한 10개만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강의가 완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아까 집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집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회사의 터가 어떤 방향이나 그렇죠. 네, 어떤 흐름이나 어떤 건물에 네. 있어야지 그 회사가 발전하고 예. 어떤 거는 또 피해야 되는 또 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집터의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뭐 어떤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 거 피해야 되고 그런 거 좀 생활에 관련된 서울 이 도해지에서는요, 이 좌청룡 우베커, 주장현문 이거 맞히기 어려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냥 남쪽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남쪽 방향. 남양이 복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동남간에. 이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이 좋은 기를 받는 거예요. 동남간에. 근데 서북간에는 기가 빠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포 쪽은요, 잘 되질 않습니다. 마포 쪽은. 그래서 이런 방향에 따라서 길지가 좀 맞출 수가 있고, 그래요. 아주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그 남쪽 방향이라는 게 햇빛을 받아보는 말. 그렇죠. 네. 이 집 방향이 남쪽으로 있어야 좋다. 문은 북쪽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문은 동쪽. 남쪽 방향의 집, 남쪽 방향의 동쪽 대문이라야 이게 이상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동쪽 방향에 집이 있다 그러면 남쪽으로 대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놔야 돼요. 그 기가 그렇게 맞춰져요. 근데 아시아 쪽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아시아 쪽은 네. 중국 영향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쪽이요? 예. 아, 글쎄. 아파트 짓고 그러면은 문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 이미 자연의 이치가 수천 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되어 있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구로 보더라도 거기 핵심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래를 이렇게 큰 원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없으세요? 아, 네. 주로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향이 남향이 있고, 네. 약간 오른쪽으로 동남향이 있고, 네. 동서향이 있고. 네. 그러면 어디 한강 뷰가 있고 어디가 좋습니까? 아, 이게요. 아파트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왜냐면 아파트라는 거는요. 이게 정문 가장 중요한 게 최초로 들어가는 정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집 들어가는 데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데가 세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가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문 내는 방향이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좋은 길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사 좀 가려면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길지 맞추기 어려워요. 단독으로 지어서 살아야 되겠네요. 단독으로 돈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리고요. 네. 아까 중상묘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묘가 거의 없잖아요. 아, 네네네. 다 화장해서 납골당이나 뭐 이런 데 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겠네요. 아이고,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오늘 그거 다 들으셔야 돼. 자, 사람이 사망하면 내장이나 화장하는데요. 우리 지금 화장 문화가 90% 이상 됐습니다. 거의 다 화장 문화. 이거는 참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풍수학자지만 우리나라 99%가 다 화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잖아요. 이 길지 명당에 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길지가 아니면 해로운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화장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화장을 하면 재가 되잖아요. 재에서는 기를 발산 안 합니다. 그래서 해화득이 없어요. 이게 뭔 뜻이냐? 결론은 자손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벌써 20년 전부터 신문에 MBC에서 뭐 취재가 왔어요. 풍수학자가 왜 화장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치를 얘기했더니 맞네요. 앞서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우리 국민이요 99%가 화장해야 돼요. 그러면 화장한 그 영혼은 천당과 지옥, 영혼의 세계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다 밝혔거든요. 영혼의 세계까지, 영이 무엇인가, 혼이 무엇인가까지, 천당, 지옥까지 제가 과학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한 이 유해는, 영혼은 천당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했어요. 다만, 자, 조상의 묘를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늙고 관리할 사람들 앞으로 후손들이 누가 관리해? 파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화장도 사망해서 바로 하는 건 괜찮아. 기가 발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기가 발산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조상묘를 파서 화장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화장한 사람이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장에 뜬 묘를 파서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장? 그대로 이장.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50년 됐으면 50년 6월 남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근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저희 세대가 사실은 이제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 세대들은 심지어는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조상이라는 네. 부분이 좀 약한데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산에 누워 계시는 뭐 어르신들 그런 저희가 어떻게 되기 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인데 네. 그럼 이거를
화장을 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묵히는 게 나은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상묘를. 자, 잘 사나 못 사나 100년 넘어가면은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되는 걸 굳이 파서 화장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길과 흉은 거기서 받는 거고. 네, 이해가 되시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장을 해야지. 길치로 해야죠. 길치로 하면 돼요. 화장을 하지 말고. 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자손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화장하는 거 맞죠. 전화하니까 스님이 그냥 화장을 해. 이런 말 듣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일전에 그 현충원에 있는 뭐 대통령 묘지에 네. 그 수백 개의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네. 그런 것이 발견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그 말뚝 박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죠. 박정희 대통령 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사실은 큰 영향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정말 천인공로를 그러시잖아요. 근데 풍수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그 먼 산맥, 전기가 있는 산맥에 또 그런 그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던 것도 있는데 그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거의 한 20년 됐을 거예요. SBS 그 100만 불의 뭐 무슨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에 만이산에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그걸 가서 인터뷰해달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말뚝받은 거에 대해서 이걸 인터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풍수적으로 어떤 영향인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데리러 갔어요. 가니까 소윤아라는 분, 우리나라 쇠말뚝 밟는 젊은이인 소윤아 씨예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거기 그 만이산에 쇠말뚝을 뺏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몇 개나 뽑았습니까? 그런데 140개 정도 뽑았대요. 다니면서 그래 얼마나요? 그러니까 뭐 대충 없어 이만한. 이렇대 그래요? 어디에 박혔습니까? 물어봤어요. 전부 다 이와 같이 바위에 박혔다 이거예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답이 딱 나왔어요. 뭐냐? 풍수에서 이 바위는요 살입니다. 살. 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바위가 많은 산은 악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몇 뿌리 악자, 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향은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을 우리는 일제시대에 박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쇠말뚝 명당에 다 박아가지고 말이야. 인물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정신을 제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바위에 박은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알려라. 왜?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후손까지라도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미 그거를 계속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가면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제압을 당하고 있는 거단 말이야. 이거 다시 인식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한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 그 방송 자체가 일본 사람을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드는 건데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못 나갔어요. 이 말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뭐 쇠말뚝 박아서 우리나라가 이것은요. 제가 몇 퍼센트나 바위에 박혔냐 그러니까 100%라는 거예요. 그건 항상. 그러나 이 혈에 박혔다면은 그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혈에. 그 혈이 있거든요. 근데 바위에 박은 건 아무 상관이 없다. 바위가 많은 산에 조상묘 안 써요. 살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다 됐나요? 네. 저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